네, 안녕하세요. 매소남입니다. 지난 영상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행정을 책임지던 과천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나 이제는 많은 주요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옮겨갔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두 동네의 부동산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라는 동네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과천과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난 영상을 분석해봤는데 과도하게 넘버링이 많아서 좀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번 영상부터는 30개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준비했으니까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하나로 끝내는 유명한 동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 면적. 세종시 단일 면적이 무려 465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 2, 3기 신도시 면적을 다 합쳐도 221.6제곱킬로미터니까 현재까지에 있는 모든 신도시보다도 2배 이상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적인 신도시는 사실 행복도시라는 지역으로 한정이 됐는데 그 면적은 73.1제곱킬로미터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세종시 전체 녹지 면적은 52% 정도 되는데 지난 시간에 과천이 85% 정도 됐으니까 과천 녹지 비율이 정말 높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2. 인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에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때 출범 당시 인구는 10만 3천 명이었어요.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는 38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당초 목표는 2030년까지 인구를 80만 명까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웃을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감소 국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80만 명 목표는 이루기 힘들 것 같죠. 어쨌든 지금 당면한 목표는 40만 명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율을 퍼센티지로 보면은 확실하게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3.5%까지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이 38만 명의 인구 중에 70%가 여러분 행복도시에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행복도시의 규모는 세종시 전체의 7분의 1, 8분의 1 정도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70%가 살고 있으니까 세종시도 되게 이제 도심 지역에 이제 집중되어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행복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뭐 공장, 산업지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2024년 1월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38.7세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젊다. 이런 식으로라도 1등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는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젊은 편이고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평균 연령이 낮은 편인데 광역시 중에는 가장 젊으십니다. 자,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죠. 세종시가 이렇게 면적이 되게 큰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시는 요 정도, 요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뭐 소정면, 전이면, 전동면 이런 면들은 그다음 여기 뭐 조치원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녹지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와의 직선 거리는 121km, 직선 거리가 121km니까 확실히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에 비해서는 아주 멀다는 게 이제 지도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복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중앙에 세종중앙공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1, 2, 그다음 3, 4생활권, 5, 6생활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와,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5. 마을 이름. 이게 왜 그러냐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구역 명칭으로도 굉장히 많은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동들 동네마다도 이게 마을 이름이 다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1생활권에는 뭐 가락마을, 뭐 범지기마을, 도래마을, 그다음에 2생활권의 마을 이름들, 3생활권, 4생활권 이렇게 마을 이름 다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거 외지인이 아니라 현지인들도 다 외울 수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유명한 지역들 이름만 기억하게 되는데 첫 입주가 있었던 첫마을은 대부분 기억하실 거고 세종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나리째 마을, 그다음 한뜰마을 여기 많이 아시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 윗부분 여기가 이제 지금 분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도 되게 유명하고요. 5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아직 한창 남았다고 그래서 아직 잘 모르는 동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한글 명칭을 전용으로 이제 사용했는데요. 진짜 뭐 동, 마을, 도로, 학교 이런 거 1000곳이 넘는 곳을 전부 다 이제 한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자보다는 한글로 더 많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있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동네가 되게 좀 고리타분해. 조금 제가 공부하면서 아 이거 진짜 좀 답답하다, 좀 고리타분하다,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이죠. 6. 교통.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없어요. 지하철이 없어도 되는 게 이 BRT, 우리가 버스 라피드 트랜시트라고 간선 급행열차라고 하는데 이 BRT 자체가 이제 촘촘하게 잘 이루어져 있어서 세종시는 이제 이 BRT로 움직일 수 있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추가로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예, 가장 가까운 공항은 청주국제공항인데요.
있는데요.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KTX 정차역은 오송역입니다. 세종에서 KTX를 이용하려면 오송역을 가거나 혹은 대전역을 가거나 두 군데를 가셔야 되는데 나리째마을 1, 2단지 중심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전역까지는 1시간 6분, 오송역까지는 40분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 제외하고 KTX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외곽 지역에 건설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40분 정도면 그렇게 먼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조금 아쉬운 건 되게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도적으로 도로교통을 불편하게 설계했다고 해요. 의도적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핵형 저밀도 도시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중심지라고 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압구정, 성수, 뭐 홍대, 마곡 뭐 이런 게 이제 네임드 동네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임드 동네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다핵형 저밀도 도시로 설계해서 중심지가 없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이동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차 없이 살기 힘든 동네인데 걷기 좋은 도시를 표방했다. 이러니까 완전 아이러니가 되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걷기도 힘든 워킹 지옥이 되었고 자동차는 마땅히 주차할 데도 없고 정차하기도 힘든 자동차 지옥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항도 멀고 KTX도 생각보다 가깝진 않고 지하철도 없고 오직 BRT 버스만 이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BRT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지하철은 뭐 땅도 파야 되고 뭐 지하철 역사도 만들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버스는 뭐 버스 정차역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죠. 7. 산업. 이제 2022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이 약 13조 5천억이라고 해요. 13조 중에서 서비스업이 9조 가량으로 67%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업의 절반인 4조 2천억이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1차 산업은 1.1%밖에 안 되고 이제 광업 제조업이 22%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공무원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가 이제 3분의 1, 광업 제조업 20% 정도니까 산업의 절반은 이제 일반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무려 80% 정도가 서비스업인 동네니까 세종은 그야말로 서비스 공화국이라고 볼 수 있죠. 세종시 자체가 정부 청사를 두는 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 수가 많을 건데 이제 공무원 수가 3만 명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 활동 인구가 21만 4천 명이니까 굳이 따지면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앙에 있는 행복도시를 제외하고 일자리가 나머지 녹지 지역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동면에는 뭐 삼성전기, SK바이오텍, SK머티리얼즈를 기반으로 해서 무려 40개의 산업체가 있고요. 바로 옆쪽에 북악면에도 현대 LNC, 하나솔루션을 포함해서 14개 정도의 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이면에는 한국콜마랑 포스코케미칼을 포함해서 무려 44개의 산업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종시에는 뭐 컨티넨탈 오토모티브나 이제 보쉬 전장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 일자리가 되게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 합쳐서 총 뭐 12,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뭐 경제활동 인구가 총 21만 명 정도라고 했으니까 21만 명 중에 지금 공무원이 3만 명, 그 다음에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게 1.5만 명, 뭐 넉넉하게 잡죠. 그래서 4만 5천 명 정도 일한다고 했고 나머지 15만 명은 뭐다? 일반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8. 평균 연봉. 이제 2022년 시도별 소득 근로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평균 근로소득이 4,492만 원으로 전국 3위입니다. 울산이 1등이고 서울이 2등이고 세종이 3등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놀랐던 부분이지만 울산이 참 대단하죠. 울산 근로소득이 전국 1등이에요. 서울이 아니고.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서울의 구 하나하나가 이제 다른 시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는 좀 있겠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뭐 롯데정밀화학, 경동도시가스처럼 이렇게 다양한 대기업 제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근로소득 자체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차트를 추가로 가지고 왔는데 반대로 이제 상위 0.1% 근로소득자 요걸 살펴보니까 서울이 1등이에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참 밑에 있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더 밑에 무려 16위까지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되게 골고루 잘 사는데 특별히 잘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에서 고만고만하게 일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비교 없이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9. 유명인사. 자, 제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이 동네에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많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신 연예인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빡빡 긁어왔는데 에이핑크라는 이제 다소 오래된 아이돌 그룹의 리더였던 이제 박초롱 씨가
씨가 세종 출신인데 부강초등학교와 부강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요. 그리고 소희연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제 인교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치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다감 씨, 제가 이제 이 이름을 사실 처음 들었는데 저는 한은정 씨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뭐 연예인 중에서도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부모님이 세종시 금남면에 거주를 하고 있고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지면서 좀 알려졌고 뭐 이것 덕분인지 세종시 홍보대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유명인이 좀 없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세종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40만 유튜버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이 40만 유튜버도 이제 세종시 공식 채널에서 유명인으로 포함할 정도니까 확실히 이제 유명인사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 랜드마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들이 전부 다 새 건물이기 때문에 진짜 잘 지어졌고 좀 삐까뻔쩍하게 지어졌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개 꼽은 게 이제 이응다리랑 정부청사랑 세종호수공원입니다. 지금 이응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동차 도로인데요.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좀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드라이브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확대하면 이렇게 이응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성지도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정보청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크게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사실은 제가 느끼는 개인적으로 꼽는 랜드마크는 이거예요. 이거 엄청나죠? 건물을 진짜 정말 멋들어지게 놨는데 이게 저는 무슨 초대형 뭐 플렉스, 백화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파트입니다. 한뜰마을 6단지 중흥 S클래스 센텀뷰라고, 아우 이름도 어렵다. 한뜰마을 6단지 중흥 S클래스 센텀뷰. 한뜰마을 6단지에 있고 중흥에서 건설한 S클래스 브랜드의 센텀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 아파트 이름 별거 없어요. 한뜰마을 6단지에 있고 중흥건설에서 건설했는데 중흥건설의 S클래스라는 브랜드의 아파트고 세종의 센터에 있어서 세종이 다 보이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파트 명칭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종호수공원도 한번 보죠. 세종호수공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되게 운동하기 좋겠죠. 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되게 많은데 솔직히 특별히 뭐가 좋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유명한 거 하나 없이 여기에다 다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뭐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꼽은 거 이게 전부입니다. 이응다리, 정부청사, 세종종합공원.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11. 의료시설. 자, 이렇게 병원이 2개 있습니다. 세종병원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작죠. 그 대신에 이제 세종충남대병원이 이제 1급 병원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진짜 큰 병 났을 때에는 대전충남대병원을 가는 것 같습니다. 12. 충남연기군. 자, 아까 제가 지도에도 보여드렸는데 원래 세종시 이전에는 공주시 연기군이 자리 잡고 있었더라고요. 이 연기군과 이제 그런 조치원, 그다음에 공주 일부분을 편입해서 세종특별자치시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왜 가져갔냐면은 제가 20년 전에 군 생활할 때 이제 32사단 사단 본부에서 이렇게 군악대 생활을 했거든요. 이 군악대가 이제 연기군에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제가 속해 있었던 32사단 백령부대가 이제 지금은 세종시로 바뀌었더라고요. 군 생활 어디서 했냐라고 했는데 난 공주에서 했다 이런 거 모르죠. 그냥 앞으로 저도 말할 때 군 생활 어디서 했냐, 세종시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멋지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뭐 연기군보다는 세종시가 좀 더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진짜 딱 이렇게 입고 제가 행사 나갔었거든요. 이 딱딱한 구두를 신고 무려 행사가 끝날 때까지 40분에서 50분 정도를 계속 차렷 자세로 서 있어야 돼요. 뭐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습니다. 군악대가 군기 빡세다고 하지만 저는 되게 편하게 했는데 제가 평발이어서 좀 힘들었던 거, 이제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습니다. 저 군생활 정말 쉽게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군악대 생활하면서 이라크 자이툰 부대도 파견 갔다 왔었는데 뭐 언젠가 군대 썰을 풀 일이 있으면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지만 없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 맥도날드가 없다. 인구 38만에 그리고 이제 무려 70제곱킬로미터라 되는 큰 행복도시인데 맥도날드가 없다고 해요. 이게 다행히 버거킹은 꽤 숫자가 많더라고요. 4개? 6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맥도날드가 이제 요식업 프랜차이즈로 보이지만 사실은 부동산 회사에 가깝거든요. 맥도날드는 부지를 매입해서 그 매입한 곳에다가 맥도날드를 만들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걸로 유명하죠. 음식 팔아서 부동산 값을 갚아 나간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이제 회사의 가치도 같이 커지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 반대로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이제 구매할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아직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자, 14. 국무총리 간주. 세종시를 뭐 행정수도로 만든다 뭐 이런 찌라시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뭐 정부부처도 각종 정부부처도 많이 갖고 기껏 내가 고위 이제 5급 4급 공무원이 돼서 이제 서울에서 좀 에헴 좀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서울에서 140km나 떨어진 세종으로 가라고 하니까 솔직히 열받죠. 솔직히 짜증나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국무총리 강저가 이렇게 세종시에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사시고 모든 업무를 여기에서 처리해야 되는
됐는데 진짜 웃긴 건 뭐냐? 강화문 서울정부청사에도 아직 국무총리 과거 집무실을 폐쇄 안 했다라는 거죠. 뭐 언제 올라올 건가? 그건 좀 그렇죠. 빨리 정리하시고 이거는 다른 곳으로 개인적으로는 빨리 옮겨가는 게 좋지 않나. 그 좋은 그런 알짜배기 땅은 빨리 국민들한테 내어주고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나머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이제 세종에서 업무에만 집중해 주셔서 저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 세종 공동 캠퍼스. 학생 1000명 규모로 이렇게 크게 이제 공동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대학교 하나가 들어가는 거는 뭐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당초 계획대로는 이제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다음 충남대, 이제 공주대, 그다음 한밭대, 충북대, 서울대, 이제 KDI까지 이렇게 다 들어오려고 예정입니다. 9월에 개교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인프라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서 9월 개교는 어려울 실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기숙사랑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 공정률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뭐 말로는 공정률이 94%가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게 학교만 해당되는 거고, 학생들이 이렇게 1000명씩 많이 들어온다면은 당연히 기숙사, 그 다음에 식당들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연구센터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막상 중요한 그런 것들은 없고 수업할 교실만 멀쩡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어쨌든 학생들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될 건데 아마 학생들이 이용해야 될 편시설, 이제 상가들은 학생들이 들어온 이후에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시간차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제 교직원들의 불편함을 좀 초래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나마 좀 덜하겠지만 학생들 대부분은 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 다니시는 학생들은 조금 힘들긴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세종시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더 찾아보려고 해도 특별히 뭐가 없어. 그냥 진짜 제가 더 찾아봐도 이거 외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재미있게 뭔가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왜 우리 대전을 대표적인 노잼 도시로 뽑잖아요. 대전은 성심당 갔다 오고 나면 할 게 하나도 없다. 세종이랑 대전이랑 이제 생활권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 노잼이랑 키워드도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세종 시민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인정하시잖아요. 자, 이제 부동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외지인들한테 세종시가 유명한 건 연일 부동산 신고가를 갱신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고, 서울에서는 140km 떨어져 있고 대전에 더 가까운 도시인데도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하면서 뭐 10억을 넘어갔던 그런 아주 멋진 드라마틱한 부동산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세종시의 부동산 시세만큼은 부동산을 공부한다면 촉각을 곤두세고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까지 쭉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 부동산 특징. 세종시가 공무원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값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전세가율이 30%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갭 투자가 어렵다.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도 전세가 3억밖에 안 되니까 내 돈 7억이 있어야 돼요. 그런 투자는 할 수가 없죠.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지하철이 없지만 BRT가 지하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BRT 라인과 가까울수록 교통이 좋고 입지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BRT 라인 중심으로 여기에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되게 인기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요 주황색 라인, 실제로 여기 오른쪽 라인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고요. 여기 왼쪽으로 이제 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요 주황색 라인, 여기가 세종부동산의 핵심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탄 같은 경우에도 동탄역 중심이 가장 비싸고 멀어질수록 부동산 값이 좀 떨어지는데 세종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요. 자, 17. 평당가. 세종시의 평균 아파트 단가는 1605만원이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세 평당가는 701만원입니다. 2012년 출범 당시의 아파트 좀 구축가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참고로 2024년 8월 기준으로 서울 평당가는 4190만원입니다. 확실히 서울 아파트가 넘사벽이다. 18. 호재. 아까 제가 세종시에 맥도날드가 없다고 했는데 백화점도 현재 없어요. 나성동에 이제 백화점 부지가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주차장과 공원으로 사용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 국회의회전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전한다는 말은 없죠. 좀 국회의원들은 약속을 했으면 빨리 세종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왜 안 가나요? 서울에 뭐 아쉬울 게 있다고.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들 그대로 뜯어서 이제 여기 갖다 놓으면 딱이겠구만.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백화점 예정지에 덩그러니 있지만 백화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인구가 한 45만 명에서 50명 정도는 나와야 이제 백화점을 차릴 만한 경쟁력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현재까지는 인구가 38만 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백화점들이 선뜻 입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종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전으로 간다.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뭔가 큰 게 들어오는 게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큰 게 없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모든 동네가 번화가가 아니라 이제 그냥 우리 아파트 뒷동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아쉬운 점은 제가 세종을 직접 방문한 게 아니고 사이버 임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각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 시리즈를 전부 다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고 제 구독자가 뭐 10,000명 20,000명 넘어가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발생해서 내가 이제 유튜브 부동산만으로도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 시리즈 그대로 제가 다 임장 가서 여러분들한테 살아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이밍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하고 가도록 하죠. 지금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19 시세 변화. 자, 아쉬운 부분인데요. 뭐 출발 당시에는 뭐가 없었으니까 연기군이었죠. 연기군의 이제 아파트는 뭐 1억 미만대 아파트였는데, 출범하고 나서 여러분 아파트가 정말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을 다 넘겼는데, 자, 21년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까지 33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사실은 요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시세로 돌아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 시점이 코로나 시점인데, 이제 코로나 시점에 세종 쪽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20 최초 입주 아파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마을에 첫 입주가 있었는데, 그 영광의 첫 입주 아파트가 천마을 1단지 퍼스트 프라임입니다. 지금은 한솔동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세종시도 무려 14년 차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세종시 기준으로 이게 왼쪽 하단이 이제 천마을이에요. 이 천마을에서 여기 1단지 퍼스트 프라임 아파트, 옵티머스 프라임도 아니고 이렇게 공원도 조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평균 가격은 우리가 국평 기준으로 5억 3천만 원 정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11년차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체 기간으로 보면은 분양받았을 당시의 가격이 2억 중반대예요. 2억 중반대에서 분양을 받았고, 이제 최고 이제 8억까지 찍었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억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 7, 8억대에 판매하신 분들은 진짜 투자에 제대로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투자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산 사람과 판 사람이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건 실패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겁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여기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1단지 퍼스트 프라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고 8억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5억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거. 3억이 떨어졌죠. 8억짜리 아파트가 3억이 떨어졌으니까 충격적인 하락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21 대장 아파트. 세종의 대장 아파트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의견이 조금은 나누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성동에 있는 아파트가 대장이다, 아니다 어진동 위쪽에 있는 부분이 사실상 대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종합적인 의견을 봤을 때 이제 여기 세종 리더스폴의 2단지를 실질적인 대장 아파트로 뽑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뜰마을 6단지가 좀 멋있어서 여기가 대장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호객노노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왕관이 있는 거 봤을 때 여기 확실히 대장 아파트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성동에 있는 아리째마을 2단지 세종 리더스폴에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10억 6천이었고 최근 실거래가 이제 8억 4천이었으니까 2억 정도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평 매매가가 19억 2,500이 있었으니까 이제 세종에서 있었던 종전 최고가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최고가였는데 한뜰마을 60평대에서 19억 5천만 원 매매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세종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된 아파트는 한뜰마을 6단지 중흥 S클래스 센텀뷰가 19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비싸게 판매된 아파트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종 리더스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세종청사랑 가깝기도 하고 세종중앙공원이랑도 가깝고 예술의 전당이 바로 옆에 있어요. 문화생활하기가 되게 좋죠. 입지만 보면은 되게 작은 서초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있고 서초장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포지션,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백화점 예증지도 이제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백화점만 들어오면은 아파트 값을 더 견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세종 리더스폴의 1단지나 2단지나 여기 있는 아파트는 뭐 대부분 좀 고만고만하다고 봐도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뭐 특별히 뭐 내가 대장이네 아니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가격대가 비슷비슷합니다. BRT가 이제 요 라인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새뜸마을 10단지가 좀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새뜸마을 같은 경우에도 8억까지 찍었다가 지금 5억 9천, 5억 7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억 정도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종 아파트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하락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3주니까 1년 반 동안 3억이 사라졌다.
솜사탕처럼. 22 한뜰마을 6단지 중흥 S클래스 센텀뷰. 여기는 어쨌든 이제 건축물이 되게 멋있게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준공 4년 차인데 세종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33평대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나리째 마을 2단지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떨어지죠. 8억 4천대에서 7억 4천대에서 1억 정도 차이 나니까 이제 9평 기준으로는 나리째 마을 2단지 대장 아파트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2평에서 최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거래는 한뜰마을 6단지였습니다. 23 호려울 3단지 신동아 파밀리에. 여기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호려울은 삼생활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9평 기준으로 최근 실거래가가 7억 5천이었는데요. 자, 여기 최고가가 11억 5,500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종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 중에서 9평 기준으로는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속했는데 바로 가격이 반영되어서 7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1억 5천에서 구매하신 분은 지금 현재 6억 8,500에 묶여있다라는 거, 무려 4억 7천만 원으로서 세종시에서 아파트 구매하신 분 중에 가장 큰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일이 아니라 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4억 7천이 먼지처럼 날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서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말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세종시 집값이 10억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 그 돈이면 서울 사지, 이런 거거든요. 제가 기획 취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겠지만 호려울 3단지 11억 5천 주고 사신 분이 과연 세종 시민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투자하려고 들어왔다가 물리지 않았나, 좀 그렇게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가 3억이에요. 전세가 3억. 조금 무섭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부동산 투자 공부는 진짜 조심히 하셔야 되고, 특히나 서울이 아닌 지방권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24 세총 리첸시아 파밀리에. 자, 오늘의 마지막인데 요거 가지고 온 거는 원래 이제 7월 달에 무순위 청약 두 가구가 나와서 이제 무려 84,000명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이제 무순위로 들어가는 거는 아주 메리트가 있죠. 일단은 뭐 시세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투자 수요가 있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분양가가 이제 5억 초반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략 한 7억대 정도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2억 정도 볼 수 있다. 이제 요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무순위 청약 두 가구에 84,000명이 몰렸고요. 이제 각각 49,000대 1, 그 다음에 34,000대 1, 이렇게 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나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이제 동탄역 롯데캐슬처럼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로 나오는 무순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로또 중에 로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의 집을 누군가는 5억에 구매하게 되고 누군가는 11억에 구매하게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울고 웃고 하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투자 공부하면서 로또 분양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게, 로또 분양 한번 성공하고 나면은 내 손에 이제 몇 억씩 쥐어지기도 하고 그 경쟁률이 어쨌든 로또보다는 낮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투자법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매물들을 계속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런 좋은 분양 정보 있으면 계속 알려드릴 거고, 그와 더불어서 좀 저렴하게 나오는 급매 아파트라거나 상가들 그런 거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죠. 이제 신도시라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도시잖아요. 그게 이게 인간의 의도대로 되면 좋겠지만 의도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세상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소비하기 좋은, 장사하기 좋은 곳은 이렇게 대부분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래를 예측하고 도시를 설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과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좀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랄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데이터에만 의존한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 이런 것들이 얽히다 보니까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한국은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더 입지가 중요해질 거예요. 결국 세종시는 세종시의 의도와는 다르게 걷는 것도 불편하고 차가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심지어 물건 상하차까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린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세종 시민들도 주말에는 세종을 벗어난다고 해요. 일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베드타운도 되는데 전혀 놀 수 없는 동네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놀 수 없는 동네가 되었다는 건 정말 메리트가 없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세종은 어쩌다 보니까 대전 따라 되게 노잼 도시가 되었는데, 심지어 세종 시민들이 대전으로 벗어날 정도니까 세종은 노잼 오브 노잼 도시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지금은 젊은 도시지만 젊은이가 떠나가는 도시. 따라서 고위공무원이 노후에 지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심지어 고위공무원조차 중앙 진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세종에 계속 머물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제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냥 중립기가 딱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세종시를 뒤로 하고 지금도 꾸준히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동네가 왜 지가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동네를 완전히 들고 파서 왜 이 동네가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왜 이렇게 부동산 하면 빠지지 않느냐,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왜 1급지에 가까운 효과를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낱낱이 파해 보려고 합니다. 그 동네가 어디냐면 송도입니다.